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 SDF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바로 environment 셋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 세팅을 보면 이번 시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랑 시각화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는데, 어, 직접 폴더에 올리는 대신 제가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데이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G다운을 통해서 바로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경 세팅이 다 되었고요.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에 실행할 이제 딥 SDF에서 먼저 SDF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SDF란 Signed Distance 펑션이고 3D 그래픽스 쪽에서 공간의 각 점에서 어떤 표면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3D를 표현하는 데이터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F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원을 예제로 먼저 실행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3D를 하기 전에 2D에서 먼저 SDF를 정의해보고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3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DF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중심 좌표 X와 Y, 센터 X, 센터 Y를 정의하고 또 반지름 R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주어진 포인트에 대해서 sin distance 펑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클을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를 통해 어떤 서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서클 중심 좌표가 0,0이고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표면이란 거는 중심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2인 둥그런 원이고 그 원의 이 윤곽선 자체가 어떤 표면이고요. 그때의 포인트들은 다 0이란 값을 가지게 되고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겠는데 이 포인트를 얻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getPoint라는 함수는 지정된 범위에서 이 서클의 어떤 레졸루션 따라서 2D 평면의 격자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을 얻을 건데요. getPoint에서 마이너스 5,5까지 레졸루션을 200으로 설정해서 본다면 잠시만요. 이 getPoint 함수를 먼저 실행해주고 다음으로 할게요. 네, 그럼 4,000,2가 뜨는데요. 이게 포인트,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5이고 해상도 200이라 했을 때 그 격자점, 모든 포인트 지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마이너스 5,5에서 마지막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좌표 값들을 생성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좌표 값은 잠깐 포인트 0번째고 두 번째 좌표 값은 포인트 1이 되고 쭉쭉쭉 나아가겠죠? 근데 이제 이 포인트에서의 이 좌표 값에서의 SDF를 구하게 되고 또 여기서도 SDF의 어떤 SDF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구한 SDF가
그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서클의 정의와 같이 그려지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DF 밸류스를 구하게 될 건데, 우리가 정했던 서클의 어떤 SDF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주면 SDF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PX, 이 포인트 X, Y 좌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방금 얻은 이 포인트에서 얻을 수 있는데, 포인트의 첫 번째 행은 X 값이고요. 총 4만 개의 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X축에 관한 좌표값이고 다른 하나는 Y값에 대한 좌표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주어지면 SDF 밸류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만 개의 두 가지 좌표값을 주어지면 4만 개의 SDF 값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그리드 형태로 배열해야겠죠. 이거는 1차원으로 쭉 늘려진 거고요. 4만이니까 다시 200 곱하기 200 by 200의 그리드 형태로 재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DF 그리드는 배열해서요. 재배열이니까 리쉐이프를 하면 되고요. SDF 밸류스를 다시 200, 200으로 재배열을 하고 이 그리드 값, 이 SDF를 200 by 200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중심에서 반지름 2인 원이 나오고요. 이때의 값은 0입니다. 그리고 0 기준으로 이 표면의 기준으로 안쪽은 마이너스 값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 바깥쪽은 플러스 값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어떤 표현하는 방법을 SDF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3D 표현 방법 중에 복셀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복셀과의 차이점을 보려면 보통 복셀은 0과 1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복셀 그리드는 넘파이 웨어를 사용할 거고요. 방금 위에서 이렇게 만든 SDF 그리드라는 데이터에서 0 이상인 값들은 모두 1로 채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인 값들은 다 0으로 그냥 설정을 해보면 이건 바로 복셀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쪽 안쪽 부분은 다 0인 값이고 바깥쪽 부분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계속 사용했던 어떤 복셀의 표현 방법과 지금 SDF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SDF가 뭔가 더 연속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SDF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3D 데이터에 대해 SDF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은 데이터셋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정리할 건데요. 3D 공간에서의 어떤 SDF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미 생성된 어떤 스페어와 실린더 두 개의 3D 객체를 예제로 사용을 할 거고요. 넘파이 형식의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시각화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는 그냥 두 가지인데요. 사실 실제 데이터셋은 이보다 많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단순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데이터셋에 들어가서 실린더와 이렇게 스페어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로를 먼저 정의를 해줬고요. 첫 번째 X1은 첫 번째 데이터죠. 그냥 바로 numpy 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 패스스의 첫 번째, 그다음에 X2는 똑같이 로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0, 1번째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의 형태를 먼저 보면 8만, 10, 9천만, 10만, 80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 포인트의 좌표값이라고 보면 되고, 개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포인트 개수, 그 다음에 4라고 돼 있는데 예주 앞에 3개 값은 각각 x, y, z 좌표 값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값은 SDF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총 8만 개고요. 첫 번째 그 데이터 포인트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x, y, z 축의 그 좌표 값을 나타내고, 이때 SDF 값은 0.15다. 플러스니까 이거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준 시각화 함수에 넣어서 바로 플로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포인트에 SDF 값을 찍어서 시각화한 거고요. 3D니까 3D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의 형태를 볼 수 있고, 2D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을 나타냈는데 사실 이 안이 다 차 있는데 지금 클리핑해서 이 표면 주변으로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구니까 구에 어디로 보든 이렇게 동그란 형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원통형이죠. 실린더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땐 V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상 하듯이 데이터 로더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y 배열을 불러와야겠죠. 그리고 좌표값이랑 SDF 값을 추출하고 준비를 해야겠는데, 데이터 패스스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 패스 리스트에 있는 경로를 계속 보면서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겠죠.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numpy의 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쉐이프는 어떤 n,4라는 쉐이프를 가지게 되는데, 이 n이란 숫자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을 할 거예요. 샘플링을 하면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numpy.random choice를 사용할 거고, 이거를 따로 뺄까요? 샘플 포인트 하고,
데이터 쉐이프, 그쵸? 이게 만약에 이게 바로 n이 되겠죠. 8만 개니까 지금은 80만 개. 80만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래? 그거를 이렇게 위에 그 초기 값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80만 개를 다 뽑아서 이거를 80만 개를 이렇게 모델에 돌리면 너무 그 컴퓨팅 용량이 좀 과도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을 할 거고 몇 개를 뽑을지는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지금 2048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셀프.n 포인트 개수만큼만 뽑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에서 샘플 포인트만큼만 인덱싱을 하는 거죠. 전체 사용 안 하고 방금 이렇게 랜덤하게 고른 개수만큼 인덱싱을 해서 이렇게 샘플을 뽑게 됩니다. 여기 랜덤 좀 초이스 할 때 리플레이스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그러면은 이제 샘플이 뽑혔는데, 이제 샘플스의 쉐이프는 아마 지금 204 endpoint가 2048로 정의했기 때문에 2048,4라는 쉐이프를 가지게 될 거고요. 포인트는 2048 중에 좌표값만 뽑아야 되니까 앞에서 3개죠. 이런 꼴이 돼야 되고, SDF 값은 2048분의 중에 1 혹은 그냥 2048 요런 꼴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에서 그 뒤에 중에서 3개만 이렇게 추출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추출이 됩니다. 전체 중에 앞에서 3개 샘플스에서, 그 다음에 SDF는 샘플스 중에서 앞에는 다 하고 뒤에는 마지막 것만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로더를 정의하고요. 그러면은 넘버 포인트를 이제 기본 값은 2048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1024로 그냥 주었고요. 1024개를 뽑아서 데이터 패스스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데, 데이터 패스스는 이미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굳이 다시 한번 적어주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배치 사이즈도 정의해주고 셔플까지 해서 데이터 로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레인 로더에서 나오는 값은 3개거든요. 이렇게 포인트, 그 다음에 SDF, IDX입니다. 근데 이게 배치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 출력 형태는 이 포인트도 2개, SDF도 2개, 인덱싱도 2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2개가 나오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포인트도 잘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1024개에 대한 어떤 SDF 값도 지금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준비가 끝났고요. 사실 데이터셋 보시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랑 좀 다르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더 기본적인 코딩 방식을 좀 사용을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셋은 끝났고 다음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이 딥 SDF라는 모델은 2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쉐이프 코드 인베더와 그냥 네트워크,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베더가 하는 역할을 보면, 인베더는
각 3D 객체에 대해서 고유한 임베딩 값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객체의 모양을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데이터가 두 개죠. 하나는 원형이고 한 개는 그 원통입니다. 원과 원통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보면 각 좌표와 SDF 값 말고도 인덱스 값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인덱스가 0이면 원통이겠죠? 그 다음에 1이면 0이면 원형이고 1이면 그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값을 가지고 이게 원인지 혹은 원통인지를 구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저희가 인코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쉐이프 코드 임베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n과 디멘전 이렇게 두 개를 인풋으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n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쉐이프의 개수 두 개죠. 지금 데이터셋에서는 원과 원통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벡터의 크기로 임베딩을 할 건가 이건데요. 임베딩 차원의 크기, 레이턴트 벡터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닛을 해주고 먼저 파라미터에 이렇게 임베딩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셋 파라미터를 하게 되는데요. 리셋 파라미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리셋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은 그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임베딩 파람스라는 값을 초기 값으로 좀 임베딩 차원에 반비례하도록 그 정규 분포를 생성하도록 하는데요. 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임베딩 차원 16으로 줬다면 이 임베딩 차원의 크기에 제곱, 여기 보면 제곱근이죠. 크기 제곱에 반비례하는 표준 편차를 가지도록 정규 분포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 하는 어떤 가중치 자체가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도록 초기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벡터 값들이 적절히 분포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워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덱스라고 했죠. 인덱스의 현재는 RDX가 0 또는 1로 두 개로 지금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셋 현재 데이터셋 개수 기준으로 0이랑 1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0이나 1을 16이라는 차원으로 임베딩을 하게 되는데, 배치 임베드는 먼저 임베딩 파람스를 이용해서 파람스에 RDX 여기를 먼저 거치게 되죠. 두 개든 몇 개든 이렇게 들어오면 파람스로 먼저 레이어 하나를 먼저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먼저 거친 거를 다시 배치 임베드 언스크리드를
PPT를 이용해서 이거는 그 언스퀴즈는 차원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 이렇게 나온다면 1,16, 16,1 이런 식으로 늘리게 돼요. 1번째 차원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0 또는 1이란 어떤 하나의 그 인티저 값이죠. 그거를 이렇게 인베딩해서 16개 차원으로 늘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한 인베더를 먼저 쉐이프 코드 인베더 불러와 주고요. 네, 여기서 n과 인베딩 딜맨더 하고 배치 레이턴트는 인베더에 배치 IDX를 넣게 됩니다. 참고로 배치 인덱스는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근데 형태만 봤는데 배치 인덱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그쵸, 0이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또는 1이란 값을 이렇게 인베딩에 넣게 되는데 그러면은 배치 레이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쉐이프만 보지 말고 아예 배치 레이턴트 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어떤 0 또는 1이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레이턴트 벡터로 하니까 0이란 값은 이렇게 이런 인베딩 값으로 표현이 됐고요. 1이란 인덱스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코드화 시켜서 좀 포인트를 크기를 맞출 건데요. 어떤 크기로 맞출 거냐면 저희의 인풋이 102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치 어떤 좌표값도 1024의 크기를 가지고 SDF도 1024를 가지니까 방금 이 인베딩 벡터도 이 포인트만큼의 좌표값을 가지도록 좀 변환을 할 건데요. 그래서 배치 이 방금 위에서 한 이 배치 레이턴트에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리핏을 해서 2,1,16을 배치 레이턴트는 지금 2,1,16을 가지고 있고요. 배치 레이턴트 코드는 우리가 그 차원을 맞춰주려고 1024, 16 이렇게 변환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방향을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몇 번 반복할 거냐면 넌포인트만큼 반복하는데 이쪽 차원은 그냥 한 번만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원은 1024만큼 반복을 해야겠죠. 그 1024라는 게 위에서 넌포인트라는 그 변수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그냥 16이니까 똑같이 1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레이턴트 코드, 그러니까 이 쉐이프를 정하는 인덱스가 결국엔 이렇게 2,1024, 16으로 홀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좌표도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좌표 배치 포인트도 정의되어 있고 각 포인트의 형상이 어떤지 그게 또 다음과 같이 레이턴트 코드로 표현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네트워크 그 전체 아키텍처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네트워크는 방금 한 인베딩 벡터와 3D 좌표를 결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턴트 코드 16개의 정보와 좌표값 3개의 정보를 같이 받아서 인풋으로 해서 좀 간단한 풀리 커넥티드 해서 최종적으로 SDF 값 하나를 예측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레이턴트 굉장히 간단해요.
3개의 리니어 층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쭉 쓰면 x는 일단 사실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보통은 x를 이건 선택사항이고 우리는 앞에서 이미 텐서로 전환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는 set.점 첫 번째 연결층에 넣게 되는데 활성함수도 거쳐야겠죠? 활성함수는 렐루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붙할 건데 두 번째도 똑같이 렐루를 사용할 거고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요.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겠죠? 근데 마지막은 렐루 말고 하이퍼 폴치점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했을 건데 이거의 특징이 활성함수는 마이너스부터 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출력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할 SDF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 셋에 그 SDF 값이랑 맞는 활성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인풋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LCDIMS라는 말은 그 인코딩 된 거죠, 방금. 쉐이프 인코딩 벡터의 16개를 뜻하고요. 벡터의 차원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HDIM은 3개인데, HDIM이 아니라 3이란 거는 좌표값 X, Y, Z죠. 그걸 이렇게 묶어서 이 네트워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하고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총 19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값을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네트워크의 인풋을 확인해 볼 건데 실제 이 모델에 들어가는 건 컨캣을 하게 됩니다. 뭐죠? 배치 레이턴트 코드와 배치 좌표값 두 개죠. 근데 어떻게 컨캣을 해야 되나요? 어떤 방향으로? 0, 1, 2가 있으면 이거는 개수가 맞춰줬고요. 그렇죠? 근데 16 더하기 3에서 19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컨캣을 하는 방향이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컨캣하는 엑시스는 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묶은 게 바로 이 모델의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아웃풋은 이 네트워크에 모델 인풋을 넣으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다음처럼 나타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 각 좌표값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1024개의 포인트를 뽑아서 거기에 그 좌표값과 그 어떤 쉐이프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그 1024개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SDF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학습을 하기 전이죠. 그래서 프레딕트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학습 전에 모델 출력 결과를 뽑을 수 있고요. 이렇게 모델 아웃풋을 numPy로 바꾼 다음에 compare 2D 플롯을 이용하면 이렇게 제가 이것도 시각화 함수죠. 시각화 함수에 배치 포인트와 배치 SDF 이거 두 개는 뭐죠? 실제 데이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배치 SDF는
배치 SDF는 정답이 되겠고, 모델이 예측한 SDF 포인트는 예측 값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샘플이 총 2개였죠. 자, 보면은 정답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임의로 막 뽑았는데, 잘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는 흰색 0인 값이고요. 이 동그란 기준으로 안쪽은 SDF 값들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맞고, 그 위쪽 바깥쪽은 빨간색으로 나타나야겠죠. 근데 이제 현재 모델이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각 좌표값에 대해서 SDF 값이랑 다르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혼자 나눠서 이쪽은 마이너스 값, 이쪽은 플러스 값,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원통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은 원형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원통 데이터입니다. 지금 2개의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모델을 학습을 하면 이게 어떻게 모델이 잘 예측하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델 훈련을 할 건데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라이트닝 모듈을 쓰지 않고 굉장히 기본적인 파이토치 그 훈련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해서 실습이 2회가 있는데, 이때까지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구성을 했었고, 이번엔 그냥 기초를 보면서 좀 어떤 사항이 다른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모델을 쓰지 않고 하면 처음에 보면 이런 to device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이나 모듈 같은 것들을 CPU 혹은 GPU에 어디에 세팅을 할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GPU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CUDA로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라이트닝 모듈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세팅 부분이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랑 그 학습 스케줄러 이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2개인 이유는 뭐냐면 모듈이 2개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넷의 옵티마이저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베더의 옵티마이저 정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인베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샘플을 할 건데, 저희가 계속 위에서 아까 보았던 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정된 이 데이터를 배치를 뽑아 놓고요. 그래서 샘플이라고 할게요. 매 학습마다 학습 중에 아래 고정 샘플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인데, 저희가 라이트닝 모듈을 쓸 때는 아마 이 train이라는 함수를 train fq라는 뭐 함수를 정의하고 그 안에 그냥 바로 이 내용만 썼어요.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짜게 되면은 TQDM 같은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서 뭔가 프로그레스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완전 어떤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포크랑 배치죠. 그래서 포르프를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에포크가 포르프를 돌면서 증가되고, 그 다음에 트레인 로더에 있는 데이터 로더를 배치 크기마다 계속 또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라이트닝 모드를 쓰면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고요. 제로 그레이드도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초기화인데요. 근데 라이트닝 모드를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작성할 때는 이런 것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라이트닝 모듈에서 작성할 때는 여기도 안 쓰죠. 요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작성만 했으면 돼서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도 배치 데이터죠. 이렇게 데이터 로더에서 나오는 이 배치 데이터도 CPU나 뭐 쿠다로 디바이스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다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네트워크나 인베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자, 그제서야 이런 세팅이 준비됐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 적을 수 있는데, 레이턴트 인베딩을 준비했죠. 그래서 인베딩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로드에서는 인덱스를 인베더에 넣고, 리핏도 하고, 또 디바이스에 넣어줘야 되죠. 리핏을 하고 인베더에 넣고 이런 거는 위에서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코드해서 컨캣을 하고 하는 것도 준비됐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레이턴트 코드가 아니고 더 엄밀히 말하면 레이턴트 모델 인풋이라고 적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인풋이라고 적을게요. 모델 인풋은 이게 되고 모델 아웃풋은 적어보면 되는데 모델 아웃풋은 네트워크에 이 모델 인풋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표현을 위해서 스퀴즈를 할게요. 위에서 모델 아웃풋이 어땠는지 다시 보면 2,1024하고 1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1이라는 값은 스칼라겠죠? SDF 값이 나오니까. 근데 굳이 1이라는 차원을 표시 안 하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n, 배치 크기예요. 배치 크기랑 1024에 1이 이제 n, 1024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n이란 값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샘플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 로스를 이제 정의하면 되는데요. 트레인 로스는 그 MSE를 써도 되고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쓴다면 폴치점 하고 폴치점 sum 근데 차이 값이죠. 모델의 아웃풋이랑 그라운드 트러스 실제 SDF 값 SDF GT 빼기 모델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을 해준 거는 이거 SDF GT의 크기 자체가 지금 2,1024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이렇게 값을 빼주고 계산을 하려면 차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모델 아웃풋을 다음과 같이 차원을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고 이 차이값을 차이값을 제곱을 하고 이걸 다 더한 게 더해서 제곱근 한 게 바로 트레인 로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실까지 정의를 했고 뭐 이거는 이제 피바 같은 거는 학습 돌아가는 그 표시 그래프니까 패스하고 백워드, 뭐 스텝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 부분 아래 부분은 라이트닝 모듈에서는 작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막 이런 로스 값을 계속 저장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해줄 필요가 없죠. 라이트닝 모듈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에포크가 매번 에포크 말고 그냥 10번마다 이렇게 그림 컴페어를 해서 위에 있는 이 플롯을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3개가 되는데 학습된 네트워크와 학습된 인베더, 그 다음에 로스 값이, 손실 값이 계산돼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모델 학습을 해볼게요. 네, 학습은 에포크가 지금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2000으로 바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학습이 안 되다가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학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은 푸른색, 바깥쪽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점 학습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퍼센티지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이는 피바의 역할이고요. 이런 내용 자체도 라이트닝을 사용하면 사실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내용이랑 이전까지 했던 라이트닝의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구성을 어떤 코드 방식이 더 편한지 좀 본인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학습이 굉장히 빨리 다 됐고요. 최종 로스는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고요. 시각화 해볼게요. 소식값을. 네, 이렇게 보시면 로스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한 250부터는 거의 고정이 됐는데 학습이 잘 됐죠. 그래서 최종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 SDF 데이터 셋과 같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SDF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원통도 이렇게 0 기준으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DBSDF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봤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데이터 개수가 지금 2개밖에 없죠. 네, 그냥 예시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2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2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굉장히 과적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실제로는 뭐 데이터 더 많이 사용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BSDF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논문 이론은 또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지금 DBSDF 이론과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또 비교하고 더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